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죠. 이 도파민은 쾌락을 느낄 때, 즉 우리 뇌에 있는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분비되는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활동이 이 도파민 분비를 수반하는데요. 이 도파민 분비를 확인해 보니까 음란물을 시청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음식을 먹을 때나 섹스를 할 때보다 더 오래 분비가 되고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포르노물에 대한 이 도파민 분비는 갑작스럽게 크게 분비가 되고 분비하는 그런 양도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이나 실제 성행위보다 상당히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효과인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학습 측면에서 이런 포르노 중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극과 쾌락, 즉 신체적 반응이 연합되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더불어서 성적 행동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조작적 조건 형성도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위 행동을 통해서 이 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스트레스나 긴장감, 심심함, 또 불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성행동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간접학습 또는 모델링도 이게 이 포르노 중독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 연구에서 학습과 관련된 재미있는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원숭이한테 여러 가지 종류의 자극을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음식 또는 물을 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떠한 그 버튼을 누르든지 이 보상이 주어져요. 다만 어떤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 다른 버튼은 동일한 양의 이전 조건과 동일한 양의 보상이 물이 주어져도 이 물이 주어질 것이라는 정보는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어떤 버튼을 눌러도 자신이 얻어가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요. 이런 실험에서 원숭이는요, 재밌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비록 얻어지는 물의 양은 똑같아도 물이 주어질 것이다 또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그 버튼을 선택적으로 계속 누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보상을 암시하는 자극이 그것만 제시돼도 우리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포르노를 보면서 우리가 성행위에 관여하거나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상상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라면 그것이 상당히 큰 보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상상되거나 기대되는 보상은 실제 보상만큼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르노물이나 또는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실제 성행위만큼의 큰 그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여기 이 실험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뭐 또래 및 사회 관계 내에서
우리가 포르노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 정보적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렸을 때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나 통로가 별로 없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성 지식을 얘기를 해도 쑥스럽지 않을 만한, 또 우리가 서로 동일시하는 또래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또 특히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의 성적인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과 규범적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성적인 행동이나 포르노 시청,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어떠한 친구들을 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런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같이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족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너무 엄격하거나 방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포르노 또는 성인물 중독에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엄격하거나 엄격한 경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실 수단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엄마나 아빠가 이걸 싫어하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걸리면 이거 큰일 날 텐데 라는 두려움과 함께 포르노물을 시청하면서 얻는 그런 스릴이 같이 결합하면서 상당히 큰 흥분되는 자극으로 이런 내용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방임하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습득하는, 또 양심적인 어떤 가치관을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 그러한 가족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특히 포르노 또는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관계가 손상돼 있거나, 또 외상적인 경험, 가족 전체에 어떤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더더욱 자녀가 이런 음란물 중독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요인 측면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더더욱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또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빠르고 손쉽게 이런 포르노물을 접할 수 있고요. 또 시간과 장소에 어떤 제한이 없는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콘텐츠에 노출될, 그리고 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많은 콘텐츠가 성인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 또 실제 상황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이런 콘텐츠를 필요하면 또 숨기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행동을 강화시키면서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둔감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요. 그래서 단톡방이나 N번방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쉬운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포르노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또는 대체 활동이 있으면 훨씬 더 다른 방면으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없을 때 또 의미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많지 않을 때 더더욱 개인적인 개인화된, 그러니까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그런 알리기 싫을 만한 그런 성행위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적인 요인도 여기 작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에 대한 높은 도덕적 가치관이 없거나 또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이런 물질적 사회의 결과로 더더욱 포르노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포르노 중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매우 친밀한 관계 내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즐거운 성행위가 여러 종류의 왜곡과 또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쾌락 중심적인 그런 활동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쇼핑 중독. 우리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배달을 하고 또 택배를 많이 시키잖아요. 요즘 특히 쇼핑 중독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쾌락과 고통을 함께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 바라요.